편입을 경험했기에 합격은 튜나입니다. 편입 합격은 튜나 편입. 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에게 편입 수학을 조금 쉽고 명확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편입 수학 강사 송두원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뭐 그렇게 길거나 그렇다고 너무 짧지도 않을 거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1년간 공부를 하면서 있어서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아니면 또 마인드라거나, 일단 어쨌든 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들으셔야 하니까 좀 끝까지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좀 너무 많이 길게 찍어서 올해는 좀 짧게 끊어가지고 좀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 조금 챙겨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강의를 이 오리엔테이션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연초입니다. 연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찍고 나서 여러분들 보라고 어딘가에 올리겠죠. 어딘가에 올리면 사실 제가 커리큘럼을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커리큘럼을 제가 1년간 수업도 잘 하고 여러분들 잘 이끌어 주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좀 다짐을 하는 그럼 약속의 시간일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1년간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조금 방향성을 잡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요. 이제 뭐 1년 동안 수학을 가르칠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떤 놈인지는 대충은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일단은 좀 투자 편입 수학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다른 학원을 제대로 못 정했거나, 다른 선생님들 못 정했거나, 뭐 교재를 못 정했거나, 그리고 좀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저에 대한 소개와 1년간 커리큘럼을 조금 소개를 이어나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일단은 송두원입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뭐 복수전공으로는 뭐 교육 쪽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학교를 뭐 자랑하거나 뭐 그런 의도는 아니고, 당연히 저보다 워낙 좋으신 학교분들이 많아가지고 학교를 자랑하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 그래도 편입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바이브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편입판에서는 편입을 직접 경험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 쪽에서는, 영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은 편입을 경험했다.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공감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좋은 학교들 나오신 선생님분들도 잘 가르쳐 주시겠지만, 직접적으로 편입을 해보고 안 해보고는 차이가 막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해주시고, 뭐 제가 서영고를 못 갔나? 아니 뭐 전 지원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일단은 보통 일반적인 편입 전형은 서영고랑은 조금 달라요. 스카이는 좀 스카이 따로 반이 있고요. 이제 서성함부터 이제 시작되는 좀 인서울 4년제 학교들 한해서는 일단 최상위권 학교에 좀 실제로 경험을 해봤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좀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어리게 생겼죠. 어리게 생겼는데 자주 듣습니다. 근데 뭐 30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유명 학원들 뭐 김땡 학원이나 아니면 뭐 해땡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들, 저보다 이제 연차가 높으신 선생님분들 보다는 당연히 경력이 제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제가 2021년도부터 뭐 그룹 과외, 뭐 화상 과외, 뭐 개인 과외, 현장 강의 전부 다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수업이란 수업은 정말 다 때려왔어요. 수업을 정말 많이 진행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4년째 편입 수학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이가 조금 어리다 보니까 어쨌든 좀 신뢰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차피 세상에 1등은 한 명이에요. 저는 1타는 아니죠. 1타 강사는 아니지만 어차피 1타 강사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당장 1타가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언젠간 저는 반드시 1타가 될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고, 여러분들은 언젠간 1타가 될 사람에게 좀 배우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넘어가서 요새 일단은 오리엔테이션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편입 수학이 요새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먼저 조금 포인트를 잡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편입 수학 트렌드 분석이에요. 일단은 편입 수학은 일단 크게 요새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뭐 다들 이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일단 크게 22년도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22년 이전과 22년 이후 수학 문제를 나눴을 때요. 확실히 난이도 상승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과목에서 난이도 상승이 있느냐? 전체적으로 난이도 상승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석적인 커리큘럼을 밟으면 일단 처음에 우리가 기초 수학을 할 겁니다, 여러분. 기초 수학을 진행하고 나서 미적분을 해요. 뭐 선생님들마다,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마다는 어느 정도 조금 상이하지만 저는 미적분을 총 책 2권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미적분 1과 2로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으로 선형대 수학을 배워요. 그리고 나서 미적분의 조금 더 상위 버전, 다변수 미적분이라고 하는데 다변수 미적분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편입수학의 꽃이죠. 우리 공업수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공업수학은 미적분처럼 1, 2로 쪼개죠. 일단 우리가 정규 커리큘럼은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 각 과목별로 조금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요새 확실히 22년도 이후부터 이 다변수와 이 공업수학 쪽에 해당하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2개. 전체적으로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일단 특징이에요. 계산이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좀 답을 못 고르고 좀 접근 방법은 알겠는데 끝까지 풀이를 못 하겠는 이런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만 복잡해지느냐? 아니에요. 확실히 요즘은 좀 지엽적인 내용이 추가되고 있어요. 지엽적인 내용이 추가되고 있으면서 체감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좀 높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계산도 복잡해지고 내용도 조금 지엽적이게 나오고 있지만 절대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변수와 이제 공업수학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25년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난이도는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합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편입수학 자체가. 그래서 이게 점점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너무 막 어려워지는 건 아니까. 어쨌든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근데 사실 다변수 미적분이랑 공업수학 1, 2의 선수교 과목, 그러니까 이 두 과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과목을 잘해야 되거든. 요 두 과목, 여기를 잘해야 돼요. 여기를 살짝 선수교 과목 같은 느낌인 거죠. 상식적으로 미적분 2를 하려면 미적분 1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다변수 미적분을 하려면 미적분을 해야 돼요. 공업수학을 하려면 미적분이랑 선형대수 개념을 다 알아야 되고. 어쨌든 요놈의 선수교 과목인 저놈들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다변수랑 공업수학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변수랑 공업수학만 주구장창 연습을 한다, 주구장창 문제를 푼다, 절대 실력이 늘거나 점수가 올라갈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고, 우리는 이 녀석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미적분과 선형대수에서 계산력을 엄청나게 많이 끌어올려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미적분과 선형대수 난이도 역시 조금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는 살짝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새는 수능 느낌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수능 느낌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보통 다른 편입수학 선생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수능 느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수능처럼 뭔가 진짜 막 21번, 29번, 30번 옛날에 그랬거든요. 요새는 모르겠네. 어쨌든 엄청 어려운 킬러 문제들, 그런 유형으로 나온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뭔가 수능은 진짜 체계적인 수학의 싸움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때 수학이 요새 수능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이는데, 그런 것처럼 살짝 경향성을 편입수학이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아서 이 녀석들 수능 느낌, 이 녀석들이 막 킬러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답을 못 고르겠는? 답을 못 고르겠어.
풀었거든요. 풀었는데 맨 마지막에 정답을 못 골라요. 왜? 왜 그럴까요? 맨 마지막에 정답을 못 고르는 이유가 기초가 딸려서 그래요. 맨 마지막에 정답을 못 골라. 접근 방법은 다 외웠어. 우리 편입 수학하면서 다 외웠는데 맨 마지막에 뭘 못 푸냐면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못 풀어요. 아니면은 좀 추가까지 하면 좀 도형 이런 개념들이 추가가 되면서 사실 옛날에는 많이 나왔던 유형들이 아니에요. 이런 녀석들이. 근데 슬슬 이런 녀석들이 미적분과 선형대수 쪽에서 보이면서 우리가 접근 방법만 외워가지고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기초 수학에다가 우리가 매우 좀 많은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초 수학에서 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약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의 개념을 제가 조금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고 아직 완강은 안 했지만 어쨌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개념을 기초수학에서 다루고 요 녀석을 열심히 해야 미적분 원투가 열심히 뚫리겠죠. 왜? 맨 마지막에 답을 못 그러면 안 되잖아. 이 기본적인 개념을 몰라서 별의 별걸 다 외웁니다. 응? 진짜 어려운 공식까지 다 외워요. 편입을 하다 보면. 근데 방정식을 몰라가지고 맨 마지막에 답을 틀린다? 이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초수학을 해야 되고 미적분과 선형대수에서 계산력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어려워진 다변수와 공업수학의 조금 지엽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커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않을까에 대한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개년치 편입수학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보다 보면 와 이게 최근에 이 정도로 어려워졌구나. 옛날에는 확실히 편입수학이 쉬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점점 어려워질 거고 여러분들 때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쫄지 말기. 그걸 대비해가지고 어쨌든 커리큘럼을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소개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전체적으로 난이도의 상승이 보이고 있어요. 얘기했던 것처럼 다변수랑 공업수학 과목에서 계산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이 복잡해지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적분과 선형대수 쪽에다가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만 포인트가 주냐? 아니에요. 기초수학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 수능으로 따지면 1등급에서 한 2, 3등급? 이과 기준이에요. 그 정도 학생들은 그냥 기초수학 넘어가고 나중에 조금 필요할 때 그때마다 좀 찾아가서 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정규 커리를 먼저 빼버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얄짤 없이 베이스든 노베이스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초수학은 수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자, 베이스가 있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루할 수 있어요. 기초수학을 하는 게. 근데 어차피 조금 수학 잘하는 학생들은 기초수학은 2주에서 한 3주? 오래 가야 3주. 진짜 빨리 끝내면 한 1주에서 2주까지도 끝낼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오래 걸리는 막 그런 과정은 아니니까 필수 과정이라 생각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한다 생각하고 좀 기초수학을 반드시 수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능 느낌이 난다 그랬어요. 수능 느낌은 살짝 도형이나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답을 못 고르면 안 되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기초수학에다가 조금 힘을 쓸 거고 아직까지 엄청 많이 출제가 되는 추세는 아니지만 확실히 신유형도 슬슬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서울 내에 뭐 여대까지 합치면 보통 편입 지원을 하는 학교가 한 20개 안팎이거든요. 20개 안팎인데 여기서 수학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20문제에서 한 25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뭐 20문제라고 칩시다. 최소로 잡아서. 그러면은 몇 개야? 매년 편입 수학이 400문제가 나와버려. 이제 고1만큼 고였다 이거죠. 5년만 만약에 지났다고 쳐봐야 5년이면은 문제가 편입 수학 문제가 2000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질 대로 다 만들어졌어요. 대학 수학 안에서 있는 어떤 개념을 입시 시험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이미 저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뭐 10년, 20년 하면 양은 그 이상 배배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좀 사골처럼 우리가 육수 끓여 먹듯이 우릴 게 없다. 그래서 슬슬 신유형이 등장하고 있어요. 원서 저기 그 구석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죠. 어쨌든 그런 어떤 신유형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항상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유형 출제 경향이 증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고 저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따라서 그 대비를 해야 될 거냐. 뭐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방향을 따라서 대비를 하는 식으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워져서 뭐 기초 수학만 달달달 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죠. 뭐 어려워져서 뭐 어쩌라고 살짝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25년도 편입 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베이스건 베이스가 있건 수능 1등급이든 9등급이건 문과든 이과든 저는 무조건 이제 기초 수학을 수강을 시킬 거예요. 이게 정말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기초 수업을 자꾸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들이. 빨리 정규 커리큘럼을 나가고 싶어, 미적분을. 그래야 뭔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왠지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려운 걸 하니까. 근데 쉬운 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걸로 넘어가면 극텐까지 올려도 점수가 한계가 있어요. 그 리미트를 못 뚫으면 서성을 못 뚫는 거거든요. 아, 선생님, 저는 뭐 국민대로 만족할래요. 뭐 국민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대로 만족할래요. 뭐 이런 학생들은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표는 좀 높게 잡으셔야 돼서 어쨌든 기초 수학에 대한 좀 중요성이 올라갔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수강을 해주세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엽적인 내용, 원서 저기 어디 끝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와요. 상당히 저가 봤을 때도 난해합니다. 이거를 풀 수 있는가? 내가? 그 정도로 조금 어려운 내용. 어렵진 않은데 막상 배우고 나면 어렵진 않은데 이런 개념이 있구나, 수학에.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신유형들이 출제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뭐 22학년도 난이도가 뭐 전체적으로 조금 쉬웠다, 만약에. 그리고 23학년도 편입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웠어. 24학년도 난이도가 만약에 쉬웠다. 우리 여러분들 이 강의를 이 OT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25년도 대비니까 지금 여기잖아. 여기가 어떻게 나올지가 모르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쉬웠고 어려웠고 쉬웠고 어렵겠네. 그럼 어려운 거 대비해야지. 뭐 이런 우리 지금 뭐 홀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도박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뭐 쉽고 어렵고는 뭐 제대로 판단 이렇게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좀 어려운 거 혹은 더 어려운 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서 지엽적인 거 그리고 신유형인 거 전부 다 대비를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조금 베이스가 좀 낮거나 아니면은 수학적으로 솔직히 머리가 타고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여기까지 대비를 하겠지만 조금 수학을 좀 못하거나 그런 학생들은 제가 좀 난이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강의 진행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갑자기. 오케이. 그리고 회동량을 늘려서 이제 개념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일단 수학은 이따가도 이야기를 할 건데, 편입 수학은 수능 수학에 일단 개념 난이도로만 보면 양이 약 3배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2배에서 3배? 3배 가까이 돼요. 정말로. 엄청나게 양이 많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수능이 살짝 그 범위가 확 줄었죠. 문이과 통합을 하면서 옛날에는 사실 막 뭐 적분과 통계, 뭐 기하와 벡터 이런 것도 다 배웠었는데 뭐 이제는 다 뭐 선택 과목으로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수능에 비해서 확실히 양이 좀 많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양도 많고 당연히 공식과 뭐 개념과 뭐 풀어야 되는 문제도 수능에 비해서는 약 3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수능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좀 그런 류의 싸움이고 우리 편입수학은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뭐 너무 어렵진 않긴 한데 어찌됐든 양 자체가 많아요. 그러면 머리가 과부하가 와. 제가 항상 이거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예시를 듭니다. 어떤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 좀 못 그렸나?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깨졌어, 2개. 항아리가 이렇게 깨진 거야. 이 많은 미적분 1, 2, 선형대 수학, 다변수, 공업 수학 1, 2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수많은 공식들을 막 이렇게 때려 박으면 물이 이렇게 차겠죠.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면. 그럼 계속 빠집니다. 왜? 들어오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야. 빠져나가는 건. 인간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단어를 뭔가 외웠는데 분명히 내가 2분 전에 봤던 단어, 아니 조금 더 과장해서 분명히 10초 전에 봤던 단어인데 아니 뭐였더라 뜻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건망증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거가 한계가 있다는 소리죠. 요만큼이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한계라고 쳐봐요. 반드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고. 기억은 여러 가지 공식, 여러 가지 개념, 아니면 문제풀이 방법, 여러 가지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못 막는다니까? 빠져나가는 양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면. 우리 챗GPT가 아니어가지고. 그럼 어떡하냐? 더 때려박아야 돼. 더 때려박아야 돼. 더 때려박아서 일정 수준의 물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때려박아야 돼요. 개념, 공식 계속 반복하고 계속 회독하고 회독량을 늘려서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상황? 위급 상황?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생기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일정 수준의 물높이를 내가 유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동환 컷인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국민대 컷인 거야. 뭐 국민대가 계속 나오네. 국민대 컷인 거야. 그러면은 일정 수준의 물을 유지를 하려면 계속해서 때려 박아서 서성한 컷에서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누적 반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독을 통해서 휘발되는 양보다 더 때려 넣는다라는 말이 살짝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이해는 되시죠? 근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 게 이런 부분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휘발되는 거는 우리 진짜 인간이라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 이게 왜 휘발이 되지? 이게 왜 짜증나게 자꾸 나는 까먹지? 나는 바본가? 나는 수학을 못하나? 나는 멍청한가? 그게 아니라고. 이런 데에다가 스트레스를 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수험생활을 1년 동안 끝까지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줘야 될 부분은 이런 거 휘발되는 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반복을 한 번 더 할까? 어떻게 하면은 개념을 한번 내가 더 볼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까? 어떻게 하면 복습의 양을 늘려나갈까? 회동량을 늘려나갈까에다가 조금 포인트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소린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조금 커리큘럼 저의 1년간 진행을 하게 될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글자가 이렇게 깨졌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PPT 편집하다가 잘못됐나 봐. 어쨌든 2월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 정규반은 3월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반은 3월 시작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2월에 있는 이 기초 개념은 뭐예요? 기초 개념의 강좌 이름은 기리본이에요. 그냥 기초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리본. 이거 내가 지어낸 건데, 기초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자. 리본 해가지고 앞글자 따서 기리본이라고 지은 건데 분명히 내가 이거 처음 딱 머릿속으로 이 이름을 지었을 때는 와 이거 진짜 기깔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오글거리냐 그죠? 어쨌든 자 기리본이라는 어떤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기초수학을 2월에 진행을 합니다. 저는 지금 강의를 찍고 있어요. 기초수학 강의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스튜디오 강의로 촬영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혼자서 찍고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하는 식으로. 왜냐면 3월 달에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 그 전에 오는 학생들은 이거 따라가면 되고 3월 달에 넘어서 오는 학생들은 뭐 미적분 이런 거 진도 나가면서 기초 수학을 조금 병행하는 식으로 커리큘럼을 타야 돼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자세한 커리큘럼은 학생마다 다 달라.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짜드려야 되는 거니까 자세한 좀 학습 상담을 받고 싶으면 저한테 저가 아니라 학원에 연락을 해주시고 어쨌든 2월에 기리본이 끝나고 나서는 3, 4, 5, 6월 동안 미적분 1, 미적분 2 선형대 수학을 진행을 합니다. 미적분 1, 미적분 2 선형대 수학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 파란 색깔 카테고리는 사실상 개념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개념을 배우는 거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안 쫄아도 되는 게 기출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 학교별로 막 몇십 년, 아니 십몇 년치씩 있어. 근데 가장 최근 3개년치는 제가 빼요. 왜냐면 그거는 조금 특강식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좀 실제 우리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쪽으로 빠지거나 좀 그런 쪽으로 빠지거나 그래서 조금 오래된 녀석들 근데 하지만 여전히 꾸준히 나오는 어떤 기출들 위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개념이랑 문제풀이를 조금 챙길 거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진도를 나가면서 문제를 추가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N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요. N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 제가 과목이 끝날 때마다 그때그때 해당 과목에 대한 전체 요약을 진행해 줍니다. 그거를 이제 미적선 썸머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약까지 이제 진행을 한다. 그래서 미적선까지 개념을 나가면 이런 문제집을 하나 줄 거예요. 미적선 N제라는 미적선 N제. 왜냐면 미적분 1에 해당하는 문제집 하나, 미적분 2에 해당하는 문제집 하나, 선형대수에 해당하는 문제집 하나 이런 식으로 쪼개면 책이 너무 많아져. 진짜 너무 들고 다니기도 귀찮고 막 짜증나. 공부하기가 너무 막 복잡해. 커리큘럼이 막 교재가 막 2개, 3개씩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정말로 막 상위권 반, 하위권 반, 상위권 반 미적분 1에 뭐 워크북 그리고 모의고사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커리큘럼을 저는 진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미적선에 있는 그냥 모의고사 문제를 N제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줄어들었느냐? 아니야. 문제는 두꺼워요. 책은. 근데 왜 이렇게 합쳐놨냐? 이게 사실 쪼개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 내가 뭐 나도 정확하게 겪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요. 교재를 다 막 계속 만드는 이유가 어쨌든 그게 다 이제 페이가 되는 거죠. 교재 값은 또 강사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가 좀 많거든요. 대형학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재를 조금 쪼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교재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는 그냥 PDF 파일로 전부 다 그냥 줄 거예요. 뭐 어디다 뿌려도 돼. 상관없어. 그냥 드리니까 저는 교재를 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묶어 놓은 거야. 여러분들 귀찮지 말라고. 그래서 미적선 N제랑 이제 요약 진행을 하면서 3, 4, 5, 6월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포인트 여기에 이제 6월에 뭐가 있냐면 수능을 공부를 해본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그 평가원에서 주최를 하는 6월, 9월 전국 모평이 있죠. 고등학교 3학년 수능 그죠? 근데 편입은 사실은 학교별로 문제를 출제를 해요. 학교별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뭔가 평가원이라는 어떤 좀 공신력 있는 그런 업체는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만들어낸 문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조금 다 달라. 좀 편입수학 내는 스타일이. 그래도 편입생들은 뭔가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조금 자신의 위치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김영에서 실시를 하는 말해도 되나? 이름 뭐 김영 아시잖아요, 다. 그죠? 김영에서 실시를 하는 이제 전국 모의고사가 6월이랑 10월에 한 번 있거든요. 이거를 대비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장담하는데 만약에 3월부터 커리큘럼 잘 따라와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요약까지 제대로 끝냈다? 제가 장담하는데 김영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5% 안쪽으로 무조건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뭐 의미는 없죠. 어차피 모의고사니까. 근데 하지만 6월쯤에 내가 진짜 한 1등급 정도가 되는 수준이 되었구나 라는 걸 좀 느껴보잖아요. 직접 성적표를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7, 8, 9, 10, 11이 어떤 줄 알아요? 행복합니다. 재밌어요. 학교를 내가 진짜 갈 수 있겠구나. 나 진짜 될 놈인가 본데? 응? 아니 뭐 여기서 잘 봤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7월부터 개판 세판 이러면서 놀면은 그거는 뭐 애초에 안 될 놈이고 진짜 여기서 좀 공부의 재미에 대해서 좀 느꼈으면 좋겠어서 제가 김영 모의고사를 조금 대비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 한번 1등급 찍어보자. 전국 1등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0점 맞으면 전국 1등 아니야. 100점 맞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이제 김영 전국 모의고사까지 좀 대비를 하면 이렇게 6월까지 끝나서 이제 그래도 편입수학의 한 50%가 넘어갈 정도는 했습니다. 선형대수가 끝나면 사실은 50% 넘긴 거고 이제 다변수랑 이제 공업수학이 남았겠죠. 다변수랑 공업수학은 약 한 달 반 정도씩 7, 8, 9월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과목 수는 여기가 미적분 1, 2 그리고 선형대수까지 해가지고 여기는 3개인데 여기는 과목 수가 2개잖아요. 공업 수가 1까지니까 과목 수는 여기가 적지만 사실상 실제 배우는 개월은 비슷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풀어야 될 문제가 문제가 너무 많아. 너무. 지금 무슨 색이야 근데 이게? 이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 문제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좀 한 3개월 정도, 한 달 반 정도 잡아주는 거고, 동시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변수랑 이제 공업수학 1에 있는 뭐 개념이나 문제나 예제나 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기출 기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기출 분석을 뭐 기출 막 푸는 거를 막 7월 8월 이때부터 하던데요. 그거는 재수생들이 다니는 단과 학원 기준이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편입 지금 재수 안 했다. 이게 현역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종합반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재수생들이 단과로 가잖아. 단과들은 막 8월, 9월 이때 다 끝나요. 이때부터 기출 들어간다고 막 여름부터.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우린 재수생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때 들어가도 기적이야. 편입수학 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래서 문제도 많고. 막 진도만 빨리 나간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라고. 그래서 막 기출을 내가 막 뭐 11월인데 아직도 안 나갔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쭉 진행한 모든 게 다 기출 문제예요. 제가 막 억지로 만든 문제 조금 있지만 거의 대부분 기출 문제 95% 이상이 기출 문제니까 너무 걱정 말고 좀 잘 커리큘럼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공수 N제가 들어옵니다. 다변수랑 공업수학 N제 문제집이 나오겠죠. N제. 그리고 다변수가 끝날 때 다변수 요약 한번, 공업수학 1이 끝날 때 공업수학 1 요약 한번 해가지고 썸머리로 요약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영전국 모의고사가 10월 말쯤에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1등급 수준을 우리가 유지를 했다면 이 이후로는 기출 풀면서 아주 해피할 겁니다, 여러분. 해피. 진짜 해피할 걸. 행복합니다. 내가 꿈에만 그리던 저 한양대 공대를 성대를 경희대를 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실제로 와닿는 어떤 느낌을 받을 때 되게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0월까지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해서 우리가 전체 개념을 다 끝내고 이후에 이제 파이널에 들어갑니다. 자, 파이널에 들어갔어요. 11월부터 빠르면 한 10월 중순에서 말부터 뭐 11월 한 초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편할 텐데, 파이널 들어가면서 이제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N개년치의 기출 문제를 풀 건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소 3개년에서 최대 7개년 정도.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들마다 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저는 여기는 굳이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공부가 이것도 입시 시험인데 편입이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되니까 사실 여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개념들 문제들은 제가 어차피 전부 다 이쪽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 풀 필요는 없고, 우리가 실제로 푸는 거는 한 5개년 정도, 뭐 평균값 잡아서 한 5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풀이하면서, 그리고 우리 뭐 서성한, 뭐 중앙대, 경희대, 뭐 외대는 글로벌 캠퍼스까지 빼고, 뭐 시립대, 뭐 그리고 뭐 건국대, 동국대, 뭐 홍대, 인하대, 아주대, 뭐 여러 가지 가고 싶은 학교 많죠. 뭐 여자분들은 이대, 특대 가고 싶잖아. 해당하는 학교에 기출 문제가 되게 아까워요. 무슨 소리냐면 기출 문제를 좀 아끼고 싶어. 그걸 풀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만약에 내가 숙대를 정말 가고 싶어, 만약에 이대를 만약에 정말 가고 싶어. 근데 이대 기출 내가 다 풀었네? 그러면 이대 시험 전까지 난 뭐 해야 돼 도대체? 그죠? 뭔가 조금 붕 뜨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각 학교별로 가능한 한 10개 정도밖에 없긴 한데, 가능한 동형 모의고사 좀 거의 좀 따라한 거죠.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를 할 건데 따라한 모의고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나 학교별 모의고사, 학교별 대비예요. 학교별 대비 모의고사랑 이제 기출 문제를 풀이하면서 우리가 파이널을 정리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아직도 의아한 점이 있어. 아까는 앞에서 뭐 공업수학이 1, 2 이렇게 쪼개진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공업수학 1밖에 없거든. 그럼 공업수학 2는 언제 하냐? 파이널 때 같이 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공업수학 1을 공업수학 2를 하게 된다면 이때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아직은 정확하게 제가 정하지 않았지만 요 과목 있죠. 요 과목. 이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 이 과목이 조금 골 때리는 게 조금 있어. 그래서 그 골 때리는 선형대수의 골 때리는 부분을 조금 특강 쪽으로 뺄 수가 있어요. 선대 특강으로. 선대 특강. 공업수학 2도 특강이에요. 이때 어쨌든 이런 조금 지엽적이고 조금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일단 주류는 아니야.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뺀 거야.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우리가 파이널 때 모의고사나 기출 풀면서 좀 같이 진도를 나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까지 하면 이제 저의 1년간 커리큘럼이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좀 먼 이야기여가지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었지만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사람이 좀 달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큰 그림을 보고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고 1년치 전체 커리큘럼을 보고 중요합니다만 일단 눈앞에 뭐가 있어야 뛰지. 저 멀리 있는데 어떻게 뛰어. 우리 이거만 보고 뜁시다. 1등급 수준을 맞을 수 있는 김명 전국 모의고사 6월에 우리가 상위 4%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것만 보고 뛰는 거야. 그래도 좀 최대한 빨리 시작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뭐 5월에 시작했는데 6월에 1등급 찍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 그치? 최대한 빨리 시작한 학생들에 한해서 제가 반드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좀 믿고 1년간 커리큘럼을 좀 따라와 주면 좋겠고, 단기적인 목표 일단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요거라고. 요거만 보고 조금 달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1년간 커리큘럼을 이야기하면서 교재 소개를 안 드렸는데 제 교재는 되게 간단합니다. 제 좌우명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simple is best. 간단한 게 최고입니다. 뭐 상위권반, 뭐 종합반 같은 것도 그런 경우 많아요. 상위권반, 뭐 하위권반 다 나눠가지고 뭐 여기 상위권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위권에서 어쩌고저쩌고, 미적분 원 교재, 미적분 뭐 원 워크북, 뭐 있어 또 뭐 모의고사, 아니면 뭐 위클리 테스트.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교재가 막 이렇게 분분하고 커리큘럼이 복잡하면 나는 공부하기 싫던데. 교재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그치, 이게 싫어. 이거 사실 교재값이나 뭐 여러 가지 조금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좀 받으려는 경향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나누는 건데, 대부분의 학원에서 저는 그냥 귀찮습니다. 그냥 귀찮고, 아니 어차피 뭐 상위권 하위권이 뭐 있어. 응? 다 해야죠. 맞잖아. 하위권이라고 해가지고 뭐 안 할 거야? 뭐 당연히 진짜 이제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커리큘럼 조절을 하죠. 이 개념은 좀 버려. 이 개념은 안 해도 돼. 왜냐면 지금 당장 할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제가 조절은 해드리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왜 교재랑 막 커리큘럼을 이렇게 막 나누는 거예요, 그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자, 기초수학 교재, 그리고 미적분 1, 2, 그리고 선형 대수 개념서예요. 개념서.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우리가 미적선 N제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공업수학, 다변수 미적분, 그리고 공업수학 1. 이렇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다공수 N제가 있습니다. 깔끔하잖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거면 충분해요. 여기서 막 덜 하면 안 되지만 더 할 필요도 없어. 해야 되는 것만 알려드리고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만 해도 충분히 서성한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막 복잡한 커리큘럼 좋아하는 학생분들 있어요. 네, 막 그런 거 굳이 막 현혹되지 말고 진짜 깔끔하게 구성 잘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재 같은 것도 다 그냥 드릴 거기 때문에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뭐 지금 뭐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막 Q&A나 아니면 뭐 좀 정보, 편입 정보 뭐 어떻게 되고 뭐 수학 전형이 어떻게 되고 뭐 토익 전형이 어떻게 이거 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엔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추가로 좀 상담이나 아니면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조금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좀 간단하게 우리 1년간 공부를 하게 될 마인드 세팅 딱 3가지만 잡고 갑시다. 딱 3가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뭐 최근으로 공부를 하고 온 게 대부분 수능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수능이라는 어떤 입시를 한 번은 겪었을 거라고. 뭐 수시로 간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생활을 지내고 나서 그때 배운 수능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편입 수학은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수학이라고 묶인 거야. 여기도 수학 있고 여기도 수학 있으니까 그냥 수학이라는 단어로 묶인 거예요. 조금 비약적인 예시를 들자면 조금 위험한 예시긴 한데 자 나는 야구선수가 꿈이거든. 야구선수가 꿈인데 한 놈은 투수가 꿈이고 한 놈은 포수가 꿈이야. 근데 이 투수가 나는 야구선수가 꿈이니까 나는 투수인데 투수는 던지는 사람이죠. 나는 야구선수가 꿈이니까 야구선수는 뭐해? 일단 기본적으로 공을 치잖아. 공을 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왜? 그냥 야구라는 어떤 단어로 묶여 있으니까. 나는 포수가 꿈이에요. 원래는 나는 원래 포수가 꿈인데 야구선수들은 다 이렇게 막 공을 막 던지지 않나? 막 멀리서 공을 받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던져. 공을 받아. 그래서 뭐해? 야구 선수가 꿈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야구 선수가 꿈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방향으로 연습을 하는 거야. 이러면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요. 좀 억지스러운 거 알아. 좀 비약적인 예시지만 그런 느낌이라고. 응? 그냥 수학으로 묶인 거예요. 편입 수학은 수능 수학이랑 완전히 결이 달라. 일단 이걸 반드시 인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인지를 못하잖아? 그러면 4월, 5월까지도 인지를 못하잖아? 언제 인지를 하냐면 6월에 모의고사 점수, 기말 모의고사 점수 개 털리고 나가지고 멘탈 그때 인지해. 내가 잘못 공부했구나. 내가 투수가 꿈이었는데 계속 빠따만 휘두르고 있었구나. 이걸 그때 깨닫는다고. 그때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늦었어. 망한 거예요, 이미. 재수해야 돼. 뭐 좀 아래 학교 갈 수 있지만 서성하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때쯤 되면은. 조금 인지를 해주세요. 뭐 당연히 지금 당장은 수능 수학이랑 편입 수학 뭐 맨날 유튜브나 뭐 여기저기서 뭐 다르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조금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다르긴 하겠구나.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차이점을 정확히 인식해 주세요. 이거는 공부를 진행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수능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없거든. 있을 수 있어도 극히 일부거든. 자, 다음 수학 공부랑 입시 공부를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과에서 넘어온 학생들 그리고 좀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좀 좋아했다. 뭐 많진 않지만 고등학교 때 그래도 수학을 좀 내가 좀 했다 라는 학생들이 좀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우리는 편입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편입은 어찌됐든 입시예요, 입시.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린 대입이죠, 대입. 대학교 입시를 준비한 어떤 과정이라고, 편입은. 우리 뭐 학과를 정말 바꾸고 싶어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의 네임밸류를 높이려고 그런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대입이야, 대입. 대입을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하는 거야. 수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대입을 위해서 우리가 수학을 뭘로 삼은 거냐면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수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런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서 입시를 하고 싶은 게 최종적인 목표인 거야. 우리는 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수학자가 될 게 아니라고요.
수학자가 될 건지 난 수학자 안 해도 돼. 수학 개념 잘 헷갈려도 돼. 몰라도 돼. 아니, 모르면 안 되죠. 조금 헷갈려도 돼. 정확하게 막 1부터 100까지 다 막 알고 싶지 않아. 왜? 나는 합격만 하면 되니까.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의미 없는 공식 도출 과정이나 아니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공식이나 그런 것들은 저는 그냥 외우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까지 다 챙기면 일단 말했잖아. 수능에 3배 정도 되는 이 방대한 양을 1년 안에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커버를 하더라도 아니야. 못해.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수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시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이라는 어떤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이거를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 계속 말하지만 암기가 계속 강조가 될 겁니다. 왜? 나 암기 싫어.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외워지지가 않는 스타일이야. 나는 이해를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해를 해야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 없어 그런 거는. 아니야. 완전히 잘못된 마인드예요. 적어도 편입판에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선배지 않을까요? 그죠? 적어도 이 말을 꼭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돼. 문제를 못 풀겠어. 근데 공식은 외워가지고 억지로 문제를 풀었어. 그럼 된 거야 일단. 왜? 나중에 이해돼요 어차피. 그래서 일단 암기를 때려 박고 그리고 나서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특히 이과생들, 문과생들은 그냥 받아들인다. 오히려 그래 어차피 난 문과에 나는 수포자였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냐 그냥 외우자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과생들은 고등학교 때 계속 이해를 통해서 어떤 공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우린 수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편입수학은 참고로 엄청난 타임어택 시험이에요. 타임어택 시험인데 가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타임어택은 건국대인 것 같아. 건국대. 건대가 시험을 60분을 줍니다, 여러분. 60분. 건대가 시험을 60분을 주고 수학, 영어를 각각 20문제씩 풀게 해요. 수학도 20문제. 수능 생각해 볼래요? 수능은요 100분을 줘요. 뭐 하는데? 수학만 하는데. 몇 문제 푸는데? 30문제 푸는데.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거 완전 타임어택이야. 이 짧은 시간 안에 저 영어 20문제, 수학 20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유도하거나 정석적인 방법을 막 추구하거나 이해를 엄청나게 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러면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선암기 후 이해 과정을 조금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김영애 여러 선생님들도 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만큼은 진짜 꼭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잔소리가 길었다. 넘어갈게요. 3번 올바른 공부 방법. 마지막으로 올바른 공부 방법 이것만 좀 생각을 합시다. 자, 만약에 빈도와 난도를 고려하자 이렇게 써 있는데 빈도가 뭐야? 빈도는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이런 걸 이제 빈도라고 하죠. 자, 빈도가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 있어. 유형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좀 적게 나오는 유형이나 개념이 있겠죠. 여기서 이거 짝대기가 없으면 작을 소고 짝대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적을 소거든. 많다 적다. 갑자기 한자. 오케이. 자, 여기서 어쨌든 빈도가 많이 나오는 놈이 있고 적게 나오는 놈이 있어. 근데 여기에 난이도가 어려운 놈이 있고 쉬운 놈이 있어. 적게 나오는데도 어려운 놈이 있고 쉬운 놈이 있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많이 나오는데 어려워. 많이 나오는데 쉬워. 적게 나오는데 어려워. 적게 나오는데 쉬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거. 1, 2, 3, 4등 매겨봐. 1, 2, 3, 4등. 이게 1등이지 무조건. 많이 나오는데 쉬워. 그러면 개꿀 이러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나오는데 쉬운 거. 그
다음으로는 조금 취향 차이긴 한데 이거나 적게 나오는데 쉬운 녀석, 이 녀석이 2등에 공동 2등에 자리를 합니다. 그렇겠죠? 조금 취향 차이긴 해. 그래도 요거 하나만큼은 정확해. 적게 나오는데 어려워. 지엽적이고 신유형이고 그래. 그런 것들은 당연히 4등이겠죠. 공동 2등이니까 4등이 맞는 거 아니야? 3등으로 써줄까? 4등이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빈도와 난이도를 좀 고려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달라. 시작하는 시기도 다르고요. 수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머리나 어떤 능력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도 해야 돼 우리는.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엄청 짧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 인간이라면. 욕심이고요. 편입수학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거든. 편입수학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버릴 줄 알아야 돼. 어느 정도 뭐 대비는 하겠죠. 대비는 할 건데 대비한다고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냐? 그건 아니잖아. 대비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버릴 건 어느 정도 버리면서 우리가 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직 이것도 제대로 안 됐어. 많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쉬워. 이것도 지금 아직 막 물음표 하고 있어. 막 머릿속으로 띠용띠용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나한테 막 이거 관련해가지고 막 질문을 한다. 선생님 이건 어떻게 푸는 거예요? 뭐 이거는 왜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대답은 하겠죠. 뭐 질문이 왔는데 그래도 알려는 주겠지만 뭐라고 할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이거나 좀 느낌표로 바꿔주자. 뭔 소린지 알죠? 뭐 긴 말 안 할게요. 좀 빈도와 난이도 고려해서 항상 포기할 건 포기하고 우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뭔가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 마지막이야. 다 왔어. 이공계 학생들 영어 수학 무조건 밸런스 잘 맞추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난 이과니까 수학 좋아. 수학 재밌어. 하면서 수학만 하거나 수학이 너무 어려워. 차라리 어휘 외우는 게 편해. 하면서 영어만 하거나 절대 안 돼요. 항상 1년치로 따졌을 때 비율은 한 5대5 정도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시기별로 혹은 학생 어떤 베이스별로 좀 다르긴 하겠죠. 초반에는 뭐 영어가 뭐 8, 수학이 2, 이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수학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어차피 수학이 8 정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5대5 정도가 1년치 평균을 따졌을 때 5대5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여러분들이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의 학교가 영어 50%, 수학 50%로 반영을 합니다. 뭐 서류나 뭐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끼고 필기고사 점수만 봤을 때는 보통 반반이에요. 아니면은 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 60대 40이 되거나 아니면은 100대 0이거나. 근데 100대 0인 경우에 학교는 얼마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토익도 필요하고 복잡해. 어차피 거의 대부분은 여기야. 우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오케이? 뭔 소린지 알아요? 응? 신경을 써줍시다. 영어 막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난 수학 좋아하니까 수학 100% 갈래요. 안 돼요. 안 돼. 보통 영어 잘하는 애들이 수학 잘하는 애들이 영어도 잘하고요.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수학도 잘해요. 내가 뭔가 나는 수학만 하고 싶어. 그러면 과연 내가 수학은 잘하나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절대 안 돼요. 뭐 한쪽에다가만 막 올인하는 거. 밸런스를 좀 조절해 주시고.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일단 저의 1년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보면서 공부를 할지,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고, 여러분들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할 거예요. 저도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되면 안 되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좀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면 좀 만족스러운 합격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변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1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만들겠다고 좀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은 좀 진행을 했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에는 저와 기초 수학에서 보겠죠. 수업에서 뵙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입을 경험했기에 합격은 튜나입니다. 편입 합격은 튜나 편입.